자, 안녕하세요. 자, 제가 한번 싹 훑어봤는데, 시험 볼 때, 주변에 선생님이 감독관이라고 그러죠? 감독관이 중간중간에 와서 방해를 할 거예요. 뭐, 어떤 분은 20분 전부터 20분 남았습니다부터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얘기 안 하고 있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이제 5분 남았습니다, 4분 남았습니다, 1분 남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분도 있어요. 그 얘기 딱 듣는 순간부터 안 들려. 잘 책이 안 익혀요. 그래서 연습도 좀 해야 되니까 일부러 돌아다니는 거니까 뭐 몇 점 맞았나 보려고 그런 거 아니었으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그거 내가 봐서 뭐 하겠어요. 그래서 약간 방해도 좀 해야지. 아, 이거 시험장에서 진짜 감독관이 내 앞에 계속 있으면 어떡하지? 그런 것도 좀 느껴보시라고. 그리고 이거 타학원에서 봤을 때 평균 점수는 51.58이었거든요. 평균 점수가 51.58인데 최고 득점자는 87.5점이었고 최하 득점자는 얘기를 안 할게요. 그렇게 됐고 1번 문제부터 이제 풀면서 제가 몇 퍼센트 정도가 정답률이었는지 지금 설명드릴게요. 모의고사 점수는 이 점수가 시험 점수가 아니기 때문에 같이 봤던 사람들의 평균 점수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알고 가는 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그 평균 51점에 내가 약간 미달이 됐으면 아 내가 조금 좀 더 해야겠구나. 남들 평균보다 좀 떨어졌구나 이렇게 봐야지. 지금 이게 22점이 나왔는데 평균이 28점이었으면 잘 본 거죠. 예.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고민할 건 없으니까 그대로 하시면 되고 이제 진행하면서 공부는 다 하고 할 거야. 여기 있는 내용들 다 공부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풀면서 내가 틀린 거 복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약간 다시 한번 봐야겠다. 그런 문제는 체크했다가 그것만 보고 버리셔야 돼요. 모의고사 점수 딱 보고서 아, 요 정도는 내가 됐어. 그 다음에 내가 틀렸던 문제들 체크한 것만 체크했다가 나중에 그 지문 중에서 틀렸던 지문만 여러분이 뭐 자주 보는 책에다가 이제 좀 시잘부라든지 이런 데다 적어놓고 그거 위주로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1번 문제 하기 전에 이거부터 해보자. 일단 한 문제 한 문제 설명 다 할 거예요. 지문 하나하나 버리지 말고 하는 이유가 지금 마지막 정리하는데 답만 봐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총정리 한다고 생각하고 이 파트가 나오면 내가 다 마치겠다. 소중하게 푸셔야 돼. 그럼 일단 1번 문제부터 풀 건데 두 개가 광역하고 기본계획을 비교하는 문제도 되고 광역만 갖고도 되고 그다음에 기본계획만 갖고도 되는데 같이 정리해버리는 게 낫죠. 네. 그럼 일단 광역도시계획이란 말 나왔어. 광역이 나왔어. 광역 나오면 일단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어디서 짜냐가 나와야 되죠. 어디서 짜냐? 그럼 어디서 짜요? 그럼 어디서? 광역계획권. 이걸 누가 지정하냐부터 가야죠. 국장이나 도지사가 지정한 광역계획권에서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인데 수립해서 승인하는 절차고 기본계획은 한 개의 도시에서 수립해서 승인하는 방향 잡는 절차인데 이 수립권자가 다른 거잖아. 그죠? 내용의 절차는 똑같은데 얘는 추가되는 게 두 가지겠어. 토지 적성 평가랑 재취약성 분석이 있었다. 토했다. 이거 하나 추가되는 거 빼고는 뭐 다른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광역도시계획부터 오늘 끝낼게요. 이거 다음 주에 나오면 또 할 거야. 네 번을 했는데도 안 되면 사람도 아닙니다, 진짜. 광역계획권은 요 두 개 이상 도시를 묶어야 되니까 국장 아니면 도지사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요 전부를 지정할 수도 있고 일부를 지정할 수도 있는데 일부를 지정할 때는 최소 단위가 구군 읍면을 최소 단위로 묶겠다. 묶이면 이제 그 안에서 방향 잡기 위해서 수립해서 뭐 하는 거예요? 승인하는 건데 수립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인구, 경제, 사회, 문화 조사하는 거 기초조사해야 돼요. 그 다음에 야 이거 비구속적 계획이나 들어는 봐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공청회예요, 공람이에요. 공청회 할 때 안 오니까 어디 지방의 의견 들어야 되고 요때 공청회를 개최할 때 너무 크면 수계 지역으로 구분하여 할 수도 있고 수립하는 사람이 지명하는 사람이 가서 의견 듣고 오겠다. 그리고 지방의 의견 제시는 다 며칠로 돼 있죠? 30일 내. 의견 제시는 다 30일인데 60일인 거 3개만 외워달라고 그랬어요. 성장 관리 계획이 좀 특이하고 정비기본계획, 정비계획은 지방의 의견 제시 며칠? 60일. 개폐권 다 의견 제시는 다 며칠이다? 30일. 수립해서 보내면 협의하고 뭐 해야 돼? 협의하고 심의 먼저 한 다음에 승인하고 나서 이 내용을 보내서 송부해서 공고 열람시키겠다. 수리권자가 같은 도에 있어요. 그러면 일단 같은 도면 누가 지정한 거죠? 그럼 안에 있는 시정수가 짜서 누구한테? 도지사한테 승인 청하면 되는 거고 이게 시도에 걸쳤어요. 그럼 지정은 어느 분이? 국장이. 그 안에 있는 시도의사가 짜서 누구한테? 국장. 몇 년 안에 승인 청해야 되는데. 그러면 시장 군수가 3년 안에 승인 청 안 하면 누가 짜고?
도지사가. 그리고 시장 군수가 협의가 안 돼서 요청하면 도지사가 단독으로 요청 나오면 수립할 수 있다. 그러면 이거 시도지사가 3년 안에 승인차 안 했어요. 그럼 어느 분이? 국장이. 그리고 국가계획 관련되면 누가? 국장이 수립을 해야 한다. 근데 요 시장 군수가 도저히 협의가 안 되면 윗사람한테 같이 짜달라고 요청할 수 있죠. 그러면 시장 군수는 누구랑? 도지사랑. 시도지사는 누구랑? 국장이랑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다. 그럼 얘네들이 짤 때는 승인청할 필요가 없죠. 예, 승인청하지 않는다 말씀인데. 그리고 협의가 성립이 안 되면 조정 신청이에요, 지정 신청이에요. 그럼 조정 신청이라는 건 시장 군수가 협의가 안 되면 도지사님한테 또는 시도지사는 누구한테? 국장. 같이 갈 수도 있어요. 공동 또는 단독으로 신청하는데 공동으로 하면 그냥 와서 조정하면 되는데 단독으로 신청이 들어오면 일정 기간 안에 좀 해라라고 권고해요. 아니면 명령해. 권고했는데도 응하지 않을 때 직접 조정하겠다. 여기 광역도시계획 전부 내용이에요. 그러면 조심할 거 하나 할게요. 여기서 수리권자에 없는 사람 그러면 도시관할 개념이 아닌 사람이 누구죠? 구청장이 없다라는 건 그냥 알고 계세요. 예. 행정계획에서는 구청장이 못 잔다. 기본계획은 똑같이 한 개 도시인데 수립해서 뭐해? 수립할 때 기초조사하고 공청회하고 지방에 의견 제시 며칠 내? 30일. 수립한 다음에 보내면 뭐부터? 협의하고 나서 심의하고 승인한 다음에 관련소로 송부해서 공고열람 시켜라. 수립권자는 누구예요? 그럼 온리라고 그랬죠. 온리 나오면 누구예요? 특광, 특특, 시장, 군수인데 특광, 특특은 본인이 확정하되 시장, 군수만 도지사한테 승인 신청해라. 그래서 국장이 안 나오셔. 그래서 공법 공부하다가 국장이 안 나오는 게 뭐야? 그럼 두 개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일단 도시군 기본계획에서는 기준할 때만 국장 나오고 안 나오셔요. 예. 그리고 여기는 국장이 나설 일이 없어. 여기 병원 갔어요. 돌멩이 나를 따르라 하다가 돌멩이 혼자 맞고 병원 갔다 그랬는데 정비사업. 정비사업에서는 국장이 안 나와요. 정비 기본 방침할 때 한번 나오고 안 나와요. 기준 제시할 때만. 그리고 도시군 기본계획에는 기초조사에 추가되는 게 아까 뭐 있었죠? 예. 토지 적성 평가랑 재취약성 문서 하나 추가된다. 그거 하나 빼고는 없어요. 그리고 관할하는 자가 수립을 해야 되는데 안 짜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다. 일단은 두 가지 중에서 1번이 잘 나온댔죠. 수도권에 속하지 않으면서 광역시 경계를 같이 하지 않으면서 인구도 10만 이하. 근데 요거 2번은 광역도시계획이 기본계획을 모두 포함해야 돼요. 포함해서 계획을 짰을 때는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래서 요거 위에 거는 동시 충족 요건으로 수도권에도 안 들어있으면서 광역시하고 안 붙어있으면서 인구 10만 이하여야 되고 광역이 기본계획 모두 포함했을 때만 안 짤 수도 있다. 그럼 1번 문제부터 41번부터 풀어볼게요. 자, 41번은 여러분 이제 시험 나가면 1번부터 40번까지가 중개사법이고 41번부터는 공법인 건 아시죠? 그래서 마킹할 때 41번부터 하셔야 되는데 1번부터 하시면 안 됩니다. 1번은 중개사법이야. 그럼 거기 국토계획 법령상 광역하고 도시군 기본계획 두 가지를 같이 설명했는데 옳은 것. 2020년 감정평가사 기출문제랑 2018년 감평사 문제랑 지문 제가 섞었어요. 기출지문이에요. 1번. 광역도시계획에는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중에 광역계획권 지정 목적만 이루는 데 필요한 사항에 정책방이 포함되면 되죠. 근데 항상 제가 경관계획은 어느 계획이든 다 들어간다고 그랬잖아. 그래 맞구나라고 해야 되는데 이게 계획의 내용 5가지를 못 외우고 있으면 그럴 것 같은데 하고 세모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나머지 2, 3, 4, 5에서 전부 다 뭘 찍어야 되지? X를 해야 되는데 X가 이게 쉽게 되냐 말이지 이게. 자 봐요. 일단 1번에서 자 봐요.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한다.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현재 지정권자니까 밑에 있는 사람이나 윗사람한테 뭐 들어야 돼? 의견. 그럼 관계 중앙행정위원장 시도시장으로서 의견 듣고 지방의회가 무슨 기구죠? 의견 제시 기구잖아. 의견 듣는 기구죠. 얘한테 동의를 얻어야 돼요? 의견을 들어야 돼? 택도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이거. 3번. 광역도시계획을 공동으로 시도의사가 짜다가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 그 윗사람이 누구죠? 국장. 그러면 공동 또는 뭘로? 단독으로 조정 신청, 지정 신청. 조정 신청. 그러면 그 내용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으니까 공동으로 국장에게 조정을 신청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공동 또는 단독으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지. 공동으로만 하라는 뜻이잖아 이거. 택도문서라는 거야.
근데 3번 찍었더라고. 4번 보세요. 여기 찍은 거 다 나와 있어요. 1번을 제일 많이 찍었고 3번이 10명이 찍었어요. 30명이 제출을 했는데 그러니까 3번 답 되게 많이 찍었어요. 그리고 4.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군 기본계획 변경한다. 그러면 시장 군수는 윗사람이 도지사. 그럼 누구한테 승인 얻어야 돼? 지방의회는 의견 제시 기구라고 그랬지 승인 얻는 기구가 아니죠. 5번 시장 또는 군수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군 기본계획 기준 하면 누가 정하는 거예요? 국장이 정하는 거지. 그럼 맞는 게 한 개도 없으니까 얘 맞네 이렇게 해야지. 예. 답은 그래서 1번 이렇게 된 겁니다. 이해되신 거죠 이거? 예. 됐고 42번 42번 이 문제 딱 풀면서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단어는 시수 삼신 떠올랐어야 돼 이거. 시수 삼신이 왜 떠올라야 되냐면 일단 공법에서 나오는 기득권 보호 규정은 특정한 경우에 이미 뭐까지 했어야 돼? 착수했어야 돼. 착수하면 이미 허가받은 사람이 착수까지 했어. 그럼 계속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근데 시가와랑 수산자원보호구역은 매도래 신고, 개발구역, 정비구역은 30일 내 신고하고 계속할 수 있다라. 얘는 틀리게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은 규제가 좀 센데 이거를 개발제한구역으로 바꾸면 안 돼요. 이건 시수 삼신이에요. 시계 삼신이에요. 시수 삼신이에요. 그것만 갖고 틀리게 한 건데 문제 보시면 틀린 거 찾는 거예요. 시가와 조정구역이 중복하에 지정됐대. 어느 지역에? 계획관리 지역에. 허가를 받아서 공동주택을 건설하고 있다는 얘기는 착수했다는 얘기죠. 근데 그 위에다가 시가와를 지정했대요. 그럼 시가와 조정구역이 중복이 지정이 됐으면 요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이미 적법 절차를 거쳤으니까 허가나 별도로 허가 신고 없이 계속할 수 있다가 이게 원칙이죠. 예. 원칙인데 무슨 구역은 조심해야 돼? 시가와는 매도래 신고. 관할 지역을 관할이면 특광, 특특, 시장, 군수에게 매도래 신고하고 계속할 수 있다. 그러니까 2번이 답인 거죠. 예. 그래서 2번 정답인데 얘는 정답률이 83%였었으니까 거의 다 맞은 거예요. 예. 근데 내가 틀렸다 그러면 2%에 해당하는 거예요. 20%에. 예. 그 3번은 택도 없는 소리 하는데 3번 보세요. 특광, 특특, 시장, 군수에게 다시 허가를 또 받아서 계속하는 이건 기득권 보호가 아니잖아요. 그런 조치를 안 한다. 사업 중단에 뭐 공산주의 국가입니까? 예. 중단하는 거 아니죠? 예. 이거 찍은 사람은 사상 이상한 사람이에요. 예. 건축 중인 공동주택을 철거해야 된다. 이게 진정한 공산주의죠. 예. 하다가 철거하려잖아. 예. 중국 보세요 지금. 예. 부동산 죽여버리잖아 지금. 그럼 정답은 몇 번이에요? 그러면 2번 된 거지. 43번 가볼게요. 자, 이제 43번은 도시군 관리 계획에 관한 설명인데 틀린 거. 그럼 도시군 관리 계획과 관련된 모든 내용을 다 넣은 거예요, 지금. 예. 그럼 도시군 관리 계획 내용 한번 볼게요. 얘는 구속력이 있는 거니까 입안에서 뭐 결정. 제일 먼저 기초조사. 얘는 곧 기초조사에서 공청회가 아니라 공람으로 바뀌고 며칠 이상 하라고요? 14일 이상. 일간신문에 공고해서 몇 월 며칠부터 언제까지 합니다. 공법에서 공람은 다 며칠 이상인데 14일 이상인데 정관장이라고 했죠. 정관 3이라고 그랬는데 정비계획하고 관리처분계획만 30일 이상이고 나머지는 다 며칠이에요? 14일. 그리고 주민공람하고 나서 애들 다 안 오니까 어디에? 지방의 의견 들었는데 지혜는 뭐 없댔죠? 지 없다. 지구단위 계획만 안 듣는다. 그럼 입안권자가 입안에서 보내면 협의하고 심의 거친 후에 결정하면서 고시할 건데 뭐를 해줘야 효력 발생하는데? 지용도면을 고시한 때 효력 발생한다 그랬어요. 원칙은 당연히 특광, 특특, 시군인데 얘는 집행계획이라 누구도 위반할 수 있어요. 국장이나 도지사도. 특광, 특특은 본인이 하겠지만 시장군수는 누구한테? 도지사. 그래서 시 도지사가 결정권자인데 대도시시의 경우는 대도시행 시정한다. 지구단위계 관련돼서 시장군수가 위반했어요. 그럼 누가 결정해? 시장군수가. 지구단위계 관련된 거는 시장군수가 직접 결정한다. 국장이 위반한 경우에는 누가 결정해야 돼? 국장이. 국장이 결정하는 사유는 본인이 위반한 세 가지랑 개발제한구역은 누구만? 국장만. 시가와는 원래 시도사인데 국가계획 연계란 말 나올 때만 국장. 근데 국장이라는 단어가 회장으로 바뀌는 거. 수산이면 이것도 수산은 회장으로 바뀌어요. 수산일 때 이게 뭐로 바뀌어요? 회장. 그 나머지는 대부분 다 시도의사 대장이다. 근데 여기서 입안권자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기초조사인데 여기는 토에 따르다 하나 추가된다 했는데
환자학원 내에서 뭐예요? 환경성 검토도 추가되기 때문에 이거는 추가되는 사유도 기억하셔야 되고 원칙은 해야 되는데 야 이거 이미 개발이 끝난 지역인데 무슨 환경 검토야. 그래서 도심지 위치했다. 주상공 또는 개발이 끝난 나대지가 없다. 그러면 개발이 다 끝난 지역이죠. 환경 다 파괴된 지역에는 기초조사 생략할 수 있다. 주민공람할 때 이거 보여주면 안 돼요. 해야 되는 건데 국방상 기밀인데 요청이 들어왔을 때만. 그래서 요 국방상 기밀로 요청이 들어온 경우랑 경미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지방의회 의견 청취 아닌 것 골라라 그러면 지구 단위계 안 된댔죠. 그리고 협의 심의할 때 여기 주 협심 공통 생략 사유가 국방상 기밀이었고 원래는 도시계획위원회가 심의 거쳐야 되는데 용계 기도지 입중에서 건축 계획이 지구 단위 계획이죠. 그 지구 단위 계획 경우는 누구랑 같이 건축위원회랑 무슨 심의해야 돼? 공동 심의해라. 이게 도시공간의 내용 전반인데 얘 내용에 결정이 딱 됐어. 결정이 되면 용, 계, 기, 도, 지 이게 결정이 된 거예요. 그럼 1번의 정의가 어떻게 돼 있냐면 1번 용이 뭐였었지? 용도 지역하고 용도 뭐예요? 지구를 뭐? 지정하고 뭐예요? 변경. 그럼 여기서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뭐만 하겠다. 지정만 하겠다. 또는 뭐만 하겠다. 그럼 이 계획으로 지정이 되거나 변경이 되고 나서 용도지역이 지정이 된 거예요. 그럼 이 용도지역의 행위자는 어디 있어요? 그러면 이 계획에 있는 거예요? 법에 있는 거예요? 국토기획법 시행령 별표 2번에서 별표 22번까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용도지구가 지정이 됐다. 용도지구 행위자는 도시공관리획 있어요? 조례 있어요? 조례 행위자는 적용하는데 개별적으로 적용하는 게 4개 있다. 들어본 거 같죠? 근데 용도구역이 지정됐어요? 용도구역이 지정되면 얘는 용도구역이 몇 개? 용도구역. 용도구역. 용도. 용도구역 5개. 개, 시, 수, 도, 입에서 시가와랑 입지규제만 국토계획법 나머지 개별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요거는 이제 행위 제한을 얘기하는 거고 이건 지정 절차를 말하는 거야. 그럼 거기 1번부터 가볼까요? 43번에 도시군관리계획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했어요. 그럼 틀린 것부터 찾아볼게요. 틀린 것. 자, 국방상 기밀이라고 나오면 요거 중앙행정기관장이 뭐 해야 되죠? 요청. 여기 써있네. 국방부 장관이 요청했다고 돼 있죠. 또는 경미한 경우입니다. 그럼 이거는 기초조사 생략할 수? 아니에요. 못해요. 생략 못해. 뭐 생략 사유야? 주민의견 청취 생략 사유지. 기초조사 생략 사유가 아니잖아요. 자, 이렇게 비협조적으로 나올 거야. 예. 기초조사 생략 사유는 개발이 끝나서 나대지가 없을 때 생략 사유라고 그랬고 주민의견 생략 사유잖아요. 그러면 도시공간 입안할 때 봐요. 주민의견이라고 써 있었잖아. 이걸 기초조사로 바꾸면 안 보여요. 예. 난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예. 여기는 주민의견 안 들어도 돼. 보여주지 마. 그래서 생략할 수 있다. 1번 맞네. 예. 1번 맞고. 2번 질문 봐볼게요. 2번 질문은 용도 지역하고 용도 지구를 지정하는 거는 뭘로 하면 돼요? 도시군 관리계획 절차에 따라 의하지만 맞죠? 해당 지역의 행위 제한은 도시군 관리계획 하는 것이 아니죠. 그 행위 제한 따로 법률이 있잖아. 네. 맞죠? 네. 2번 찍은 사람도 많더라고요. 2번 찍었던 사람이 5명 있었어. 30명 중에. 네. 3번 도시군 관리계획은 그 도시니까 어디에요? 특광. 특특 시장군수가 위반하는 건데 예외적으로 일정한 경우엔 도지사도 국장도 위반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맞죠? 구청장 빼고 다 안 됐으니까. 자, 4번 경기도 부천시인데 무질서한 시가화 방지와 계획적 시계네 시계. 시계면 시가화 조정구역이죠. 개발을 하기 위해서 요 개발을 좀 약간 단계적 개발하기 위해서 42만 제곱미터 면적을 경기도지사가 잘 들어야 돼요. 원래는 시가화 조정구역은 누가 지정해요? 도지사. 그럼 도지사가 하는 거죠. 단 이게 국가계 연계란 말이 나오면 국장. 그러면 부천시 도시군관리 결정 절차로 시가화 조정구역 지정한다. 이거 원칙이니까 맞죠. 시가화는 시도지사 하는 거니까. 40여만 이거 뭐 필요 없고 시가화를 누가 결정하냐? 시도지사다. 경기도지사가 하겠죠. 그리고 5번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고자 할 때에는 얘는 공청회가 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죠. 보자마자 에이씨 이렇게 해야지.
도시군관리계획은 공청회가 아니라 공람이잖아. 이걸 틀렸으면 반성하셔야 돼, 이제. 야, 저거를 이 11월 달에 들었던 걸 내가 이제 와서 틀렸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이건. 구속력이 있는 계획은 공청회가 아니라 뭐예요? 공람. 주민관계 전문가 의견을 들어야 되고 타당하다 그러면 반영해야 됩니까? 예. 그럼 답은 5번이 틀렸네. 5번. 정답 5번. 그 다음에 44번 가볼게요. 44번은 색깔을 바꿔야겠다. 빨간 색깔. 국토계획 법령에 도시공객 시설 나왔는데 이 시설과 관련된 설명 중에 틀린 거 찾아라. 그럼 도시공객 시설이 결정이 딱 됐다. 자, 여기 도로로 결정이 딱 됐어요. 도로로 결정됐어요. 왜 안 써지지? 도로로 결정이 딱 되고 난 다음에 예를 들어서 2년 동안 사업도 안 했는데 예산 계획도 없어. 단계별 집행 계획도 없고 짜긴 짰는데 1단계에 포함이 안 됐대요. 그럼 몇 단계에 가 있다는 얘기? 그럼 3년 이후에 할 거란 얘기죠. 그러면 야, 미안한데 그럼 요거라도 하고 있어 해서 가, 공, 개. 나중에 요거라도 하고 있다가 사업하게 되면 요거 가설 건축물 공작물은 네 돈으로 치우고 개축 재축한 거는 내가 보상해 줄게.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몇 년이 흘렀어요? 10년. 10년이 지날 때까지 10년 나오면 무슨 청구 나와야 되고 실효 나오면은 20년. 그러면 10년 6월 2년입니다. 그럼 매수 청구라는 건 지목이 뭐였던? 되었던 자만 매수 청구할 수 있는데 도로 설치하려고 했던 이방권자인 누구한테? 특광, 특특, 시장, 군수한테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6월 안에 통보하고 그날로부터 2년 내 매수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매수 못하게 하겠다. 못하겠다. 하기로 해놓고 지원해버리면 10년을 넘게 참은 사람한테 야 가설건축으로 너무한 거 아니냐? 그러면 영구 건물 짓되 나중에 사업을 하면 보상해 줄 테니까 몇 층이야짜리? 그래서 330, 3층 이하의 순수 단독하고 1종, 2종 근생인데 단한노단 안 되죠? 공작물은 허가받아 가능하되 허가 기준은 적용 안 하고 무조건 하게 해주겠다. 혹시라도 사업을 이때 진행하면 보상해 줄게. 아무것도 안 하고 몇 년 지났을 때? 20년이 되는 날에 무슨 날에? 다음 날 실효되는 걸로 가는데 매수 의무자가 시행자를 따로 정해놨으면 이 사람한테 가세요. 설치관리 의무자 있으면 그 사람한테 가세요. 그런데 다르면 누구한테? 설치 의무자한테. 그럼 얘가 매수하겠다 안 하겠다를 6월 안에 통보할 때 내가 뭘로 줘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현금인데 지자체의 경우에만 채권 발행할 수 있었죠. 지방재정법 추정해서 야 그러면 네가 원하면 줄게. 토지 소유자가 뭐 할 때? 원할 때. 근데 비업무용 부재부동산은 거기 살지도 않고 쓰지도 않았던 거니까 내가 강제 발행할 수는 있다. 대신에 용돈 얼마 주겠다? 3천. 초과 부분에 대해서 발행하되 청구 들어온 게 몇 년이야? 10년이야. 그 남은 게 10년. 그 상환 기간은 10년 이내에서 조례가 정하되 원칙적으로 뭘로 조라고 아까? 현금이죠. 근데 예외가 아까 뭐였어요? 채권인데 토지 상환 채권 있죠. 토지 상환 채권은 토지 소유자가 뭐 할 때? 원할 때 강제 발행하는 경우 있어요? 없죠. 이 강제 발행하는 건 얘밖에 없어요. I want to 채권 할 때 얘는 예외 있는데 이거를 거기다 갖다 놓으면 그럴 때 또 이제 그런 거에 안 넘어가면 돼요. 그럼 이제 문제 풀어보자. 일단 44번 문제는 보자마자 내 눈에서 확 들어오는 단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글씨가 너무 커버리면 잘 안 들어오거든요. 해볼까? 자, 일단 도시공개 시설은 유통공급시설, 방제시설, 기반시설, 즉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이 됐대요. 결정이 되면 뭐라고 부르죠? 도시군계획 시설. 정의 쓴 거죠. 네, 맞고. 도시군계획 시설이 결정이 딱 됐다. 그리고 시설에 대하여 10년 나오면 무슨 청구 나와야 돼? 근데 경과될 때까지 시행되지 않으면 10년이 되는 날에 다음날 효력을 잃는다. 이건 효력관 상실은 몇 년이죠? 20년이잖아 이거. 틀렸네. 답은 일단 2번인 거죠. 그리고 이반권자는 지방에 보고를 하래.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10년 동안 사업을 안 하면 특광 특특 시장군수가 지방의회에다가 보고하는 건 있어도 상실되기 때문에 다음날 상실되기 때문에 이거를 보고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지문을 만들어낸 거지 그냥. 3번 관계 특광 특특 시장군수는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의회 등을 구성해서 이게 2개 이상 걸치거나 이용하게 되면 관리가 불편하니까 걸치거나 이용하는 거 뭐라고 그러죠?
광역시로 협약이나 협의회를 구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단 같은 돈인데 협의가 안 되면 도지사가 직접 관리하는 경우도 있고 국가 계획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들 있죠. 걔는 누가? 국가 계획 목적일 때는 그 사업 목적으로 하는 한국철도관리공단, 뭐 인천국제관리공단, 공단은 뭐죠? 법인이에요. 법인이 직접 설치 관리할 수도 있다. 4번 도시공개 시설 결정 것이 됐는데 10년 나왔어. 10년이면은 무슨 뭐 하는 거죠 이거? 매수 청구 아니면은 해지해 달라고 요청하는 거죠. 그러면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않았을 때 단계별 집행계획상 실효될 때까지도 집행계획이 없어. 예상계획이 없다는 얘기죠. 주민들은 참지 마라. 토지 소유자가 제일 1단계가 이방권자예요, 결정권자예요. 일단 1단계 이방권자한테 이것 좀 약간 좀 해지해 주면 안 될까요? 해제 이반 신청하는 거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공간의 이반권자한테 도시공개 시설 결정 해제를 위한 이반을 좀 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그럼 통보 몇 월? 3월. 그럼 여기 이반권자는 해제 이반 신청을 받으면 3개월 안에 이반 여부 결정을 해서 통지 알려야 된다. 맞죠? 그리고 안다면 이제 국장이래. 결정원자한테 가고 결정원자는 몇 개월? 2개월 안에 통보해주고 그래도 안 하면 결정원자한테 가야지. 그 국장한테 가야지. 이반권자 1번, 2단계는 결정원자, 그 다음에 국장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 택도 없는 거 써놨죠. 여기 10년이 아니라 몇 년? 20년. 됐고. 45번 가겠습니다. 요 45번이 정답률이 50%가 안 됐었어요. 자, 일단 성장관리계획 구역 그러면 누구 동생이었는데? 요 놈이 원조였단 말이에요. 요 놈은 거의 다 대부분이 이제 도시 지역과 도시 외도 가능한데 주 대상은 어디? 도시 지역이 주 대상이에요. 그래서 얘는 도시를 주 대상으로 개발할 때 난개발 막아보겠다라고 해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제가 했더니 도시 외의 지역에서 지구 단위 계획 요건이 아닌 지역은 그럼 난잡한 개발해도 되냐? 그래서 만든 게 무슨 계획이에요? 성장 관리 계획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얘는 주상공을 대상으로 하면 얘는 녹간농자만을 주 대상으로 한댔어요. 근데 요 녹간농자인데 무질서하게 막 뭐 될 것 같을 때 시가 와. 그리고 주변과 연계해서 개발할 필요가 있다 해서 얘 녹간농자인데 연계심은 나와야 된댔죠. 무가 뭐였죠? 무질서한 개발 막 진행되고 있거나 그리고 향후 시가화가 예상되거나 주변 지역과 연계할 필요가 있거나 또는 해당 지역의 구역의 변경이 생겨서 완화가 되는 지역들이면 난잡한 개발 가능성이 있으니까 어디를 대상으로 합시다. 녹간농자 중에 이런 애들. 그럼 대상 지역이 아닌 것 그러면 얘가 아니라 요거 뭐로 바꾸겠네? 주상공으로 바꾸겠죠. 그래서 항상 출제하는 거 조심하라고 주상공이 주로 정답이다 이렇게 썼는데 기억나죠? 예. 그럼 이제 요 상태에서 얘는 기건 반드시 짜는 거죠. 기가 뭐였는지 기억 안 날 수도 있어요. 기반시설의 배치 규모랑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 최고한도, 최저한도인데 얘는 옛날에 작년까지는 얘도 똑같았었는데 얘는 기건에다가 나머지 다 짜라고 돼 있어요. 두 가지만 짜야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얘는 어디를 대상으로 하는 거야? 도시에서 특광, 특특, 시군인데 용도 지역은 녹, 관, 농자 중에 다음에 연계시무 해당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지정권자는 특광, 특특, 시장, 군수예요. 그리고 7월 달에 개정됐는데 7월 달에 개정됐기 때문에 시간이 3개월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9월, 10월 달에 바뀌는 건 많이 안 나와요. 그나마 5, 6, 7, 8에 개정됐던 건 보고 갈 거니까. 그리고 얘 아까 제가 지정 절차가 의, 협, 심인데 의견 청취할 때 주민 지방의 의견 듣고 협의하고 심의 거칠 때 의견 제시는 다 며칠 안에 하라고 했었는데 30일인데 아까 이 성장관리 계획은 60일이고 협의 나머지는 30일 의견 제시하면 되고 요 구역이 지정되고 나면 계획을 짜야 되는데 그걸 성장관리 계획구역에서 계획을 짜게 되면 이 계획에 맞는 것만 이제 이용하게 해주겠다. 대신에 행위자는 뭐 해줘야지? 근데 여기서 아까 기권할 때 1번, 2번만 작년에는 짜라고 그랬었거든요. 이번에 개정되면서 배치 형태, 색채, 높이, 환경, 경관계 다 짜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없는 거 찾아라 그러면 답이 뭐였댔지? 건축선. 그리고 원래 도시 바깥에서 완화할 때 녹관농자 중에서 계획관리는 개발 가능한 땅이죠. 계획관리 건폐율이 얼마? 40, 용적률이 100. 근데 걔네들은 완화를 해준대요. 10%씩 완화하니까
건폐율은 계획관리는 40이 아니라 얼마? 50이고 나머지는 20인데 얼마로? 30. 예, 30으로. 그리고 계획관리만 용적률 완화해 줍니다. 도시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널리오 얼마? 100분의 125를 했어요. 이거. 150으로 나오면 안 돼요. 예. 그리고 5년마다 얘도 타당성 타는 거에서 6가지에 포함되는 애고 계획이 짜지면 뭐에 적합하게 구역이 지정이 되고 나서 계획이 짜졌다. 그럼 계획에 맞는 건축물만 건축해야 되죠? 대신 해기자면 뭐 해주겠다고? 완화해주겠다. 그럼 문제 봐볼까? 자, 문제가 45번 문제는 실수하는 문제다 이거. 실수하는 문제네. 성장관리 계획 구역하고 성장관리 계획에 관한 설명인데 틀린 거 찾으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 1번. 개발 수요가 많아 무질서 나왔어. 연계 시무죠.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될 거로 예상되는데 그 땅이 뭐여야 돼요? 녹관, 농자. 근데 이종 일반주고 주거지역은 돼 안 돼?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할 수 없다. 깔끔 맞네. 2번 녹관 농자는 지정할 수 있어도 주상공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없다가 맞는 말이죠. 2번 특광 특특 시장 군수가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주민 해당 지방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관계행정 자 뭐부터 해야 돼? 행정기관장 협의하고 지방도시위원회 뭐처럼 심의 의협 심거처럼 맞네. 3번은 특광 특특 시장 군수 자 의회 자 특광 특특 시군 의회 지방의 의견 제시 며칠이야? 예반 60일이랬죠? 네. 60일 이내 특광 특특 시장 군수에게 의견을 제시해야 되고 그 기간 안에 의견 제시하지 않으면 없는 거로 본다. 맞고. 협의 요청을 받은 자 협의 요청 받으면 아까 다 며칠이죠? 30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의견을 제시해야 된다. 맞고. 그 다음에 5번 질문. 제가 아까 계획관리는 원래 건폐율이 40에 용적률이 원래 100이잖아요. 근데 성장관리계획구역이 지정이 딱 됐다. 좋은 거랬죠. 건폐율은 얼마로? 50. 용적률은 125. 150 아니라 125%지. 범위에서 성장관리계획 정하는 바에 따라 특광, 특특시군 조례가 정해줄 테니 그 정도까지는 완화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답은 5번. 성장관리계획 5번 틀렸네. 150이 아니라 얼마? 125. 됐고. 지금 5문제까지 다 맞았죠? 1번부터 5번까지 있는 거 다 맞아야 되는 건데. 뭐 틀릴 수도 있지 뭐 한두 개 정도는 내가 봐주겠어. 46번을 틀리면 이거는 진짜 너무 하신 겁니다. 진짜 이거는 틀리면 안 되지. 46번은 정답률이 몇 %였냐면 90%였어요. 10명 중에 1명 틀린 거예요. 보세요. 지금 현재 용도 지역의 건폐율 물어봤죠? 최대 한도가 오른 것을 모두 골라라. 그러면 조례는 신경 쓰지 마시고 건축법령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리가 외웠던 대로 그거만 찾아봐라 하는데 1종 일반 주거면은 1, 2, 3 준주거죠? 1, 2, 1, 5, 5, 6. 60이니까 맞죠? 네, 맞고. 준주거는 1, 2, 1, 2, 3 준주거예요. 5, 5, 6, 6, 5, 7. 70 맞죠? 네. 중심상업은 988인데 90이잖아, 이거. 틀렸고. 공업은 전부 다 70. 계획관리는 40. 그 맞는 건 기억하고 니은. 1번이죠. 네. 그래서 답은 1번. 이제 이거는 맞추려고 낸 거예요. 2019년 3월달 감정평가사 문제였어요. 요 정도 수준은 이제 맞추라고 낸 거고, 그 다음에 47번은 2020년 작년 6월 12일 간평사 문제인데 국토계획 법령상 기반 시설 중 뭐 찾아라 라고 아예 나왔네. 유통공 공급하는 거죠. 전기, 수도, 가스, 공동공 뭐 이런 거 찾아라는 얘기잖아. 그럼 재활용은 처리하는 거죠. 환경 기초시설이고 방수는 막다 방자죠. 방제시설이죠. 예, 틀었고. 공동 나왔네. 공동구는 공급하는 거잖아. 예. 주차장은 처리하는 거죠. 처리하는 거에 교통이야. 교통이고 폐차장은 처리. 이거 조심하랬죠. 얘는 환경 기초시설이고 도축장은 훅 가지 마. 보건위생시설. 예, 보건위생시설이니까 답은 몇 번이? 3번. 작년 문제였으니까 19년하고 20년도에 출제하신 분들이 주로 들어가니까 그래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서 넣어본 거예요.
됐고, 그 다음에 48번 가겠습니다. 자, 48번. 개발밀도 관리구역 오늘 나왔는데 다음 주에 나왔는데 틀리면 이건 안 돼.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해보고 끝내자. 건폐율하고 용적률을 나올 때 보면 일단 건폐율은 주거지역 쪽하고 요 상업적이 주로 잘 나오고 계획관리가 잘 나왔었어요. 그래서 공업은 전부 다 얼마? 70. 나머지는 20인데 계획관리만 40이고 그러니까 556657하고 9887만 외우면 건폐율은 틀리지 않습니다. 근데 용적률은 100부터 시작해서 얼마씩 더해? 50. 100, 150, 200, 250, 300. 준주거지역은 500. 1500에서 210 뺐죠? 1500, 1300, 1100, 900, 300, 350, 400. 이하는 다 80인데 생산녹지, 자연녹지, 계획관리만 100. 이거는 이제 시행령상 최대 한도를 말하는 거고 요거 조심할 게 개별 별도 규정 나올 때 개수 40, 용수 80 기억나죠? 개발진흥지구랑 수사는 잘 나오니까 그 두 개는 기억해두고 간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 요 주차장은 교통시설인데 폐차장은 환경이초야. 요거 조심하시고 좀 전에 도축장은 보건위생이었죠. 그리고 방화, 방풍, 방수 나오면 다 뭐예요? 방제. 공동구는 뭐예요? 유통공급. 맨날 우리 했던 거예요. 했던 건데 또 기출문제 또 나왔던 거예요. 개발 밀도는 요 표에서 벗어나는 거 한 번도 안 났어요. 헷갈려서 틀리는 경우는 있을 수 있어도 내가 이거 몰라서 틀리진 않았을 거야. 개발의 밀도 높아서 낮아서? 높아. 높다는 얘기는 도시 지역이죠. 그럼 땅이 항상 나와야 되니까 어디? 주상공이에요. 주상공에서 개발 행위가 막 밀집이 되는데 기반시설 너무 개발이 많이 돼 있어서 기반시설은 현재 뭐해? 부족한데 설치마저 곤란하니까 야 여기 그러면 개발 많이 못하게 묶자. 그래서 개발행 허가권자인 어느 분이 특광, 특특시장군수가 주민 의견이고 뭐 필요 없어. 야 전문가하고 물어보고 해. 뭐만 거쳐서? 심의. 심의만 거쳐서 하는데 뭐를 해야 되냐? 많이 못 찍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건폐율하고 용적률을 줄이되 대통령 영의정하는 범위에서 줄여라. 근데 건폐율을 줄였더니 어디로 올라갔어요? 위로 올라가니까 시행령에서는 뭘 안 건드렸어요? 건폐율 안 건드리고 용적률만 최대 한도에 50%. 그래서 제가 숫자 나올 때는 어디에만 붙어 있으라고. 그거 아는데 틀렸으면 실수한 거예요. 그리고 얘를 지정할 때 마음대로 하면 안 되니까 기준할 때는 누구 나오셔야죠? 국장. 그래서 개발나면 항상 숫자 몇 나와요? 향후 몇 년 내 20% 초과 미달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되 경계는 분명히 해야 돼요. 특색 있는 지형지물 이용해서 용도지역 경계선이나 도로 하천 등을 이용해서 경계선은 뭐 하게? 분명하게. 그리고 주기적 검토에 5년마다 검토해. 주기적 검토하다가 강화 또는 완화 또는 해제할 것. 이게 전부거든요. 근데 그거 가지고 지문화 시키면 눈에서 잘 안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거기 개발밀도 관리구역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거니까 일단 지문들 4개는 맞은 건데 1번부터 가볼까? 개발밀도 관리구역의 지정은 개발의 허가권자인 누가? 특광, 특특시장 군수인데 기준하면 어느 분이? 국장이 맞네. 그리고 개발밀도 관리구역에서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 둘 다 강화하는 거 맞죠? 맞아. 숫자는 어디에만 붙어야 돼? 용적률. 그리고 개발밀도 관리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뭐만 거쳐서? 심의,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맞고 개발밀도 관리구역 기반시설의 변화를 주기적 검토 맞죠? 검토하다가 용적률을 강화하든지 완화하든지 아니면 구역을 뭐 하든지 필요한 조치를 해라. 그리고 계획관리는 보자마자 택도 음수라고 했네. 계획관리가 나올 수가 없죠.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주상공이 대상이잖아. 뭐라고 썼어요? 계획관리는 생시골이에요. 계획관리적 가본 적 있어요? 다 농사 짓고 있어요. 거기에 개발 밀도가 높을 수가 없지. 도시 바깥에 있잖아요. 관농자인데 어떻게 계획관리적인 대상이냐. 그리고 국장이 구역 지정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지정하는 거죠? 특광, 특특시장군수가. 그럼 일단 5번하고 1번 중에 하나인 거잖아. 지정권자가 여기는 특광, 특특이라고 해놨고 여기는 국장이라고 하는데 2, 3, 4를 찍으면 이건 이상한 사람인 거지. 맞죠? 나는 2, 3, 4를 찍었다. 내 눈 똑바로 바라봐. 이거 내가 머릿속에 읽으면서 얘를 까먹은 거야. 여기는 특광, 특특시장군수가 지정한다라고 해놓고 그리고 여기서는 국장이 지정한다고 해놨으면 둘 중에 하나가 틀린 거구나 이렇게 해야죠. 맞죠? 근데 여기는 계획관리적인 대상도 아니니까 확실하게 틀렸구나. 그래서 답은 5번 이렇게 하셔야 돼. 문제 풀면서 내가 답을 찾을 때는 이렇게라도 해서 찍어야 되니까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9번 가볼게요. 이거 나올 것 같아. 미칠 것 같은데, 나 이거.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정리할게요. 성장관리계획구역이란 말이 나오면 일단 누구 동생. 지구단위계획구역 동생이라서 얘는 대상지역이 주상공이 아니다. 어디가 대상이다? 녹간농자가 대상이죠. 그래서 연계, 시, 무라고 그랬어요. 완화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되 의, 협, 심. 아까 지방의회만 며칠? 60일. 나머지는 다 30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이 구역이 지정되면 계획을 짜야 되는데 특강 특특 시장 운수가 다음에 있는 내용 모두 짜는데 뭐는 없다고? 건축선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완화되는 게 아까 계획관리랑 용적, 자, 계획관리는 건폐율, 용적률 두 개가 있는데 나머지는 건폐율만 완화돼요. 위로 가면 주변 다 망가지기 때문에 계획관리만 용적률 완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50하고 120하고 나머지는 건폐율만 얼마로? 30. 5년마다 뭐 하고요? 타당성부터 하겠다. 요거 가지고 또 낸 건데 성장 관리 계획에 관한 설명인데 틀린 거 찾아라 했어요. 틀린 거. 천천히 읽어볼게요. 특광, 특특, 시장, 군수는 이 두 줄 나오면 이거 읽기도 싫죠 이거. 일단 주어가 특광, 특특, 특특, 시장, 군수가 난개발도 좀 맞고 그러면 주상공을 대상으로 할 수가 없죠. 얘는 주상공이 아니잖아. 녹관, 농잘 대상이잖아. 개발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하여 성장관리를 수립할 수 있는 것은 맞는데 대상 지역이 틀렸습니다. 어디요? 녹관, 농자. 이거 앞에 건 맞췄는데 뒤에 거 틀리면 이상한 거야. 2번 특광 특특 시장 운수가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 변경하려면 의협심이니까 주민 해당 지방의회 뭐 듣고 의견, 협의, 그 다음에 심의 거쳐야 한다. 맞죠? 3번 특광 특특 시장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의회는 며칠 내? 60일 내 의견 제시해야 되고 그리고 이 기간 안에 없으면 의견 제시를 안 했으면 없는 것으로 본다. 성장관리계획에는 기반시설 배치 규모와 관한 사항과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내용은 포함하되 건축선에 관한 건 포함되지. 제가 아까 건축선 포함 안 된다 했잖아요. 맞고.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개발행위 하겠다, 용도를 변경하겠다. 그럼 뭐에 맞아야 돼? 성장관리계획에 맞게 해야 된다. 맞네. 그래서 답은 1번 되겠습니다. 됐고 50번. 자, 50번에서 국토개혁법령상 벌칙 나오면 대부분이 2년, 2천. 요거는 못 외운댔죠. 그럼 3년, 3천은 외우자고 그랬는데 3년, 3천은 시계. 시가와 조정구역이랑 개발행위 허가 위반하면 3년 3천.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있었죠. 쓱쓱 몽둥이. 허위 보고 신고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있었죠. 허위로 보고하거나 신고할 때. 이거 아니면 다 뭘로 찍어요? 그럼 2년 2천인데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없이 기반에서 설치한 자 여기 없죠. 그럼 뭐겠네? 2년 2천. 그리고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 허가를 받아 개발행위는 몇 년 몇천? 3년 3천. 지구단위계획에 적합하지 않게 졌어. 용도 변경했어. 모르겠다. 2년 2천. 용도지역 지구 건축물 그 밖의 용도 종류 규모 제한을 위반하여 그 건물 시설 모르겠는데 2년 2천. 공동구 설치를 해놨는데 수용하여야 할 시설 있으면 빠짐없이 수용 넣어야 되는데 지 혼자 전봇대 쓴 거야. 이것도 모르겠다. 2년 2천. 다른 거는 몇 년 몇 천이니? 3년 3천. 그래서 답은 2번 이렇게 되는 거지. 연습했던 거죠? 그래서 아까 전에 조심할 게 공동구가 두 군데서 나와요. 공동구 볼까? 여기 공동구가 설치되어 있는데 수용되어야 할 시설을 수용하지 않은 경우가 있고 공동구 설치 비용을 납부 안 했던 자가 허가받고 써야 되는데 무단으로 쓱 집어넣었을 때가 다른 거예요. 무단으로 쓱 집어넣었을 때는 얼마? 1천만 원 이하 과태료고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의무적으로 설치를 이제 수용시켜야 될 걸 수용 안 시켰어. 그럼 몇 년 몇 천이? 2년 2천이에요. 그거만 조심하면 돼. 그리고 타인 토지 출입이라는 거 나오면 요거는 지적법에도 나오고 도시개발법도 있는데 여지껏 시험에 낸 거는 거의 다 국토개혁법에서만 냈어요. 내가 행정계획을 뭐 짜는 사람이거나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떤 조사 측량을 하겠다.
그럼 행정청이든 비행정청이든 출입은 가능한데 누구는 허가를 받으셔야 돼? 행정청, 비행정청. 비행정청 허가를 받고 허가증 제시해서 보여주고 들어와야 되고 행정관청은 출입증만 제시하면 돼요. 출입만 할 때는 출입하는 건 며칠 전? 근데 만약에 내가 저 장애물을 제거하고 토지를 이용하고 변경하면서 이 사람한테 피해 줄 수도 있죠. 그럼 얘는 장애물 몇 글자지? 3일 전에 통지 플러스 뭐도 얻어라. 여기서 동의할 때 손실보상 해줘야 되죠. 손실보상에 따른 협의를 할 때는 손실보상할 자랑 받을 자가 협의하는 거야. 그럼 얘 행위자가 보상해야 되는 게 아니라 행위자가 속해 있는 관청에서 해야 돼요. 행위자가 속한 누구랑? 행정청이랑 보상받을 자가 협의를 했는데 안 되면 관할 지역의 토지수용위원회 재결 신청하면 된다. 근데 웬만하면 깜깜할 때 들어가면 안 된댔죠. 해 뜨기 전하고 일출 전하고 해진 후에는 웬만하면 못 들어가는데 누구 승낙? 점유자가 승낙하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몰래 들어가다 걸렸네? 쓱 들어가다 걸렸어. 그거 얼마? 1천만 원. 얘 몽둥이로 때리면 안 되죠. 수인 의무 위반하면 얼마? 1천만 원. 그래서 여기 수인 의무 위반할 때 1천만 원 이하 과태료고 무단 침입도 마찬가지다. 그럼 요거 하나 볼까? 7일 나오면 며칠? 7일 전. 장애물 플러스 동의도 얻어라. 여기까지는 기억하셔야 돼. 그리고 두 종류 있죠. 출입만 하는 게 있고 장애물 제거 변경하는 게 있는데 타인 토지 출입할 때는 며칠 전에 통지를 하래 이 사람들한테 7일 전이고 장애물 제거 변경은 통지 플러스 동의도 얻어야 되고 얘가 만약에 들어갈 때 얘기 안 하고 쓱 들어가다 걸렸다. 그럼 얼마? 1천만 원 과태료고 보상 의무자 얘는 시행자가 있으면 시행자인데 행위자가 나오면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이다. 이것만 조심하면 돼요. 문제 풀 때 51번이 2016년 3월 10일 간평사랑 그 해에 공인중개사 시험에 나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51번. 1번부터 볼까? 옳은 거 찾는 거니까 여기서 지문에서 틀린 거 찾아볼게. 도시군 계획에 관한 기초조사를 위해서 타인 토지 출입하겠다. 근데 손실을 입은 자가 있네. 입은 자가 있으면 그 행위자가 손실 보상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랬지.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 속한 행정청. 틀렸고. 2번. 도시공개 시설 사업을 하려고 기초조사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자 여기 행정청이라고 그랬어요. 행정청인 사업 시행자는 허가 받아야 돼. 허가 안 받아도 돼. 허가 없이도 타인 토지 출입할 수 있다. 깔! 2번은 답이네. 맞죠? 네. 깔끔하게 다 맞았죠? 네. 51번. 정답률이 57%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절반이 아마 틀렸던 거야. 예. 근데 여러분 올라갔겠지. 여기는 한 90%될 거예요. 거긴 강남이고 여기는 노량진이잖아. 노량진이 수준이 좀 더 높아요. 기분 좋으라고 한 건데. 예. 그걸 또 기분이 나빠요? 기분 좋으라고 한 건데. 2번. 도시공개 시설 사업의 조사를 위해서 타인 토지 출입하려는 자입니다. 관할 지역이면 시도가 허가하고 있겠어요? 네. 관할 지역이 누구예요? 특광, 특특, 시장군수. 관할 지역의 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는 맞죠? 근데 허가를 누가 받아야 되지? 행정청이, 비행정청이. 비행정청이 허가를 받아야 되고 토지 소유자, 점유자, 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여기서 지금 뭐 한대요, 지금? 출입하는데 동의를 얻어? 이거 택dom수 이상한 소리 하는 거죠, 완전히. 3번 지문은 맞은 게 한 개도 없어요. 3번 찍은 사람 있다. 다시 봐요. 사업을 하려고 기초조사를 하는데 출입만 한다잖아요. 출입할 때는 관할, 특광, 특특, 시장군수한테 뭐를 받고? 허가. 토지 소유자, 점유자, 관리인에게 동의 넣는 거 이거는 출입 등 할 때 등에 장애물 제거 변경 등을 할 때만 동의 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3번은 틀렸고 4번 도시공개 시설 사업의 시행자는 타인 토지를 임시 통로, 일시 사용 이거 합니다. 소유자, 점유자, 관리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남의 땅에 들어가서 그 토지를 일시 사용하는데 동의를 안 받고 옆에다가 공산주의 이렇게 했어요. 남의 소유권 제한하는데 동의는 얻어야지. 왜? 손실보상 해줘야 되잖아요. 틀렸죠? 5번. 행정청인 사업 시행자는 허가권자에게 자 주어가 뭐라고 써 있어요 지금? 그럼 행정청이니까
시행자가 허가를 받아야 돼. 허가받지 않고. 허가 안 받고도 출입증만 제시하고 하면 되죠. 예. 뭐 출입할 수 있으며 타인 토지 출입하기 전에 토지 소유자, 점유자, 관리인에게 일시 장소도 통지할 필요도 없고 그냥 막 들어가요. 예? 예? 막 들어가면 혼난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예. 막 들어가는 거 안 되죠. 통지해야지. 예. 그러니까 맞는 거는 2번만 맞고 다 틀렸네. 요게 이제 기출 수준이에요. 2019년하고 18년하고. 요 정도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예. 답은 2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2번. 52번. 이거 개발의 허가 제한이 제일 많이 나왔던 건데. 자, 개발행위 허가 제한은 허가권자보다 높거나 본인이 5가지 사유에 해당이 되면 여기는 보존 가치 때문에 여기는 계획을 짜고 있어서 일단 3년 동안 하지 말아라. 근데 계획 짜고 있는 애들은 추가로 몇 년을? 2년 심의 거치고 거치지 않고. 심의 안 거치고 2년 연장할 수 있다. 그럼 여기서 일단 국장, 시도, 시장 운수 요 허가권자도 있고 윗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다음에 해당되는 지역일 때 국장이면은 어디? 중앙. 지자체장이면 지방.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서 3년 동안 못하게 할 수 있어요. 그게 청산리 녹개수, 조수리, 우량농지, 환경, 경관, 미가, 문화재 훼손 우려 있다는 거는 기역, 니은은 보존 가치 때문에 디귿, 리을, 미음은 계획을 짜고 있는 지역이었죠. 기본계획, 관리계획 수립하고 있는인데 옛날에 되어 있는으로 한번 나왔고 지구단위계획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인데 개발밀도 관리구역 넣어서 되겠었어요. 계획 짜고 있는 지역은 심의 거치지 않고도 몇 년을 연장해서 최장 몇 년? 5년. 그래서 디귿, 리을, 미음 요 세 가지는 심의 거치지 않고도 1회 안에서 2년을 연장해서 최대 5년까지 제한할 수 있다. 그러면 52번은 개발의 허가 제한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거 찾아보세요 했네. 1번. 개발행 허가를 제한하기 위해서 개발행 허가를 제한 등을 고시한 도지사는 해당 지역에 제한을 해놨는데 몇 년을 묶었냐면 3년을 묶었어요. 묶었는데 1년이 지났는데 사유가 없어졌어. 그럼 계속 2년 동안 괴롭혀야 되는 게 맞아요? 해제하는 게 맞아요? 그럼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면 해제해야 한다. 그래서 해당 지역의 개발 행위를 제한할 사유가 없어졌다란 말이 나왔어요. 그러면 제한 기간이 남았어도 끝나기 전이라도 지체 없이 그 허가 제한을 해제하여야 한다. 깔끔하네. 2번. 국장, 시도, 시장 운수가 허가 제한 기간을 연장합니다. 연장하는 건 세 가지죠. 걔는 심의 거쳐야 돼요. 심의 거치지 않고. 심의 거치지 않고 2년 연장한다고 그랬으니까 답은 2번이 되는 거지. 됐고 3번.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됐으면 이거 제한하는데 계획 짜고 있는 거는 2년 연장하니까 최장 5년간 제한할 수 있다. 도지사도 도시군관리계획상 필요하다. 개발의 허가 제한적 지정할 수 있고 밑에 있는 시장운수 의견 들어야겠지. 그리고 청산리, 녹개, 수목 집단 생육하고 있으면 보존 가치 때문에 필요하다 인정이 되면 제한할 수 있죠. 연장이 안 되니까 최대 3년 이내에서 제한할 수 있다. 맞네요. 그래서 답은 2번 되겠네. 지금 문제 딱 풀면서 내가 틀렸던 부분만 빨리 체크했다가 이제는 안 보셔도 돼요. 문제까지 1시간을 풀고 여기서 해설까지 들었는데 집에서 또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틀렸던 거 다시 안 틀려야 돼요. 찍었는데 맞은 거는 다음에 찍어도 또 맞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냥 틀렸던 거 체크해서 그 12개 중에서 저는 목표가 8개야. 8개. 4개는 틀려도 상관없습니다. 8개 정도만 맞으시면 돼요. 그래서 그까지가 국토개법 관련된 내용 다 끝난 거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봤고 다음 주에 이 관련된 문제 또 세 문제는 똑같이 나올 거거든요. 변형해서 나올 거야. 그 문제를 안 틀려야 돼요.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개발법 정비법 끝낼게요. 잠깐만 쉬겠습니다.